예를 들면 400km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200km까지만 달릴 수 있도록 리미트를 걸어주는 장치라고나 할까요? 그 리미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른 넘어가야지.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그동안 제가 엔더3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출력 불량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 여러분들이 메일이나 댓글로 엔더3의 컨트롤 패널에 있는 옵션 메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도 모르는 메뉴들도 간혹 있고 또 동일한 메뉴를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영상에서는 엔더3의 옵션 메뉴에 대한 설명이나 기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도 모르는 부분은 구글링이나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으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거나 미흡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고수님들 잘 부탁드릴게요. 참, 이 영상은 엔더3를 사용하시는 초보님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엔더3의 컨트롤 패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인 화면인데 각종 정보들이 나와 있죠. 노즐과 베드의 온도, 현재 노즐의 위치 좌표들이에요. 컨트롤 패널 오른쪽 하단에는 다이얼이 있죠. 메인 화면에서도 다이얼을 돌리면 여기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기본 값은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출력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하다가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출력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물론 출력 속도가 빨라지면 출력 품질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정밀도가 높은 그런 출력물이 아니라면 120% 정도까지는 조정을 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거꾸로 정밀도가 높은 출력물이라면 출력 속도를 80%나 그 이하로도 맞춰주시면 조금 더 정밀도가 높은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메인 화면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얼을 한번 눌러줘 볼게요. 메뉴가 쭉 나오죠. 첫 번째 메뉴를 보면 인포 스크린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메뉴 첫 번째 줄에는 바로 전 단계, 다시 말하면 바로 상위의 메뉴로 돌아갈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의 메뉴에는 프리페어가 있고 컨트롤, 프린트 프롬 엑스체인지, SD카드 이렇게 상위 단계로 돌아가는 메뉴를 제외하고 4개의 메뉴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프리페어에는 엔더3의 기본적인 컨트롤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인 컨트롤 기능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가볍게 조절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먼저 디저블 스태퍼는 회로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원을 켠 상태에서 손으로 베드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 경우에 또는 헤드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 베드나 헤드가 모터에 물려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힘을 가하면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되거든요. 이렇게 전류가 발생되면 회로에 역전류가 생겨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전류가 회로에 미치지 못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손으로 베드나 헤드에 힘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이 디저블 스태퍼를 선택하신 다음에 힘을 가해 주셔야 돼요. 오토홈은 헤드와 베드가 엔더3의 기본값, 즉 초기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위치 리셋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리히트 PLA와 프리히트 ABS는 모두 노즐을 예열하는 기능인데요. 프리히트 PLA는 185도가 기본값이에요. 윗부분의 수치는 목표 온도이고 아래부분의 수치는 현재 온도를 나타내요. 현재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시간이 지나면 아래 수치가 185까지 도달할 거예요. 프리히트 ABS는 목표 온도가 240도죠. 이건 PLA보다 ABS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인데 사실 이 예열 기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열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필라멘트가 노즐 내부에서 타거나 굳어서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 쿨다운 메뉴가 있는데
이건 방금 전에 예열과는 반대로 냉각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쿨다운 메뉴를 선택하면 더 이상 노즐에 열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노즐이 쉽게 되는 거예요. 베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는 무브 엑시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는 노즐을 청소하거나 할 때에 헤드나 베드 위치 또는 익스트루더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메뉴는 출력 중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출력 전이나 출력 후에 사용하게 되는 메뉴예요. 눌러보면 무브 10mm, 1mm, 0.1mm 이렇게 세 가지 선택 메뉴가 있죠. 10mm는 다이얼을 한 칸 돌릴 때마다 10mm, 즉 1cm씩 움직이는 거예요. 1mm는 다이얼 한 칸에 1mm씩, 0.1mm는 당연히 다이얼 한 칸에 0.1mm씩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mm를 선택했을 때는 무브 X하고 무브 Y밖에 보이질 않죠. 하지만 1mm를 선택했을 때는 무브 Z하고 익스트루더 메뉴가 생겼죠. 아 참, 제가 발음이 좀 촌스럽습니다. 원래 G라고 읽어야겠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편하게 그냥 Z라고 읽을게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10mm에서는 X, Y만 조절할 수 있지만 1mm나 0.1mm에서는 Z축과 익스트루더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간혹 이 Z축과 익스트루더 조절 메뉴를 못 찾으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3D 프린터에서 10mm라는 수치가 상당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나사식으로 조절되는 Z축이나 익스트루더는 10mm에서 제한을 걸어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첫 단계 메뉴들 중에 프리페어 메뉴였어요. 이제 다시 상위 메뉴로 돌아가서 컨트롤 메뉴를 살펴볼 거예요. 엔더3 옵션 메뉴 중 가장 어렵기도 하고 웬만하면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은 메뉴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살펴볼게요. 컨트롤 메뉴에 들어가 보면 템퍼러처, 모션, 스토어 메모리, 로드 메모리, 리스토어, 페일세이프 이렇게 5개 메뉴가 있죠. 먼저 템퍼러처, 온도죠. 이 메뉴는 엔더3 전원을 켰을 때 기본 예열 온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전원을 켜신 후에 예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유용하지만 가능하면 출력을 할 때 예열이 될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템퍼러처 메뉴에 들어가면 노즐 온도, 베드 온도, 팬 스피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상위 메뉴인 컨트롤 메뉴로 들어가서 방금 템퍼러처 메뉴를 봤으니까 이번엔 모션 메뉴를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메뉴예요.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Z 오프셋이라고 있죠. 이건 높이, 즉 Z축의 기본값을 조절하는 메뉴예요. 보통은 베드를 교체했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엔더3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Z축 센서의 위치를 조절해서 Z축의 최하단 위치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그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조절해주는 메뉴인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총의 0점 조정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은 가속도 조절 메뉴예요. 모터의 가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VXY 저크라는 비교적 생소한 메뉴가 있는데 이건 헤드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드가 X축으로 움직이다가 Y축으로 움직일 때 그때의 가속도를 조절해 주는 메뉴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출력 속도가 빨라지고 헤드가 한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뭉치는 현상은 적어지겠지만 출력물이 좀 거칠어질 수 있고 레이어와 레이어의 결합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사실 기본 수치 자체가 엔더3 개발진들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시켜 놓은 값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VXY 저크는 XY축의 방향 전환 시 가속도를 조절하는 메뉴였고요. 그 아래 VZ 저크는 Z축이니까 아마도 레이어가 바뀔 때 가속도를 조절하는 메뉴일 것 같아요. 그 아래 VE 저그는 레이어가 바뀌거나 트래블 시 또는 리트랙션 시 익스트루더의 가속도를 조절하는 메뉴일 듯 하네요. 그 다음 VMAX XYZE 메뉴가 있는데요. 최대 속도를 조절하는 메뉴예요. 잠시 후에 AMAX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언뜻 그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VMAX는 모터의 최대 능력치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예를 들면 400km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200km까지만 달릴 수 있도록 리미트를 걸어주는 장치라고나 할까요? 그 리미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른 넘어가야지. VMI는
거꾸로 최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기본값은 0이니까 최소 속도는 정지예요. 그 다음에 V 트래블 민이라고 있는데 이건 트래블 동작을 하기 위한 최소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기서 말하는 트래블 동작이 뭐냐면 연속적이지 않은 출력물을 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기둥 두 개를 출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기둥과 원기둥 사이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출력물 사이를 이동할 때 익스트루더에서는 필라멘트를 빨아들여서 거미줄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데 이를 리트랙션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리트랙션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AMAX 메뉴인데 앞부분의 VMAX 메뉴가 모터의 성능은 더 좋지만 그 모터의 성능 내에서 리미트를 걸어주는 메뉴였다면 AMAX는 모터의 성능 자체를 컨트롤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기본 모터가 최고 500rp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1000rpm의 고성능 모터로 교체했을 때 엔더3에게 이제 너한테 고성능 모터를 붙여줬어 라고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럼 고성능 모터를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500rpm으로만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터의 스펙을 기록해주는 메뉴인 거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모터보다 더 큰 수치를 기입해주면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아야 하겠죠. 이제 A 리트랙션 메뉴를 살펴볼게요. 이건 리트랙션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메뉴예요. 사실 이 메뉴가 리트랙션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메뉴인지 아니면 리트랙션의 범위를 조절해주는 메뉴인지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요. 아마도 리트랙션의 속도를 조절하는 메뉴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XYZ Steps per millimeter, 이름도 어렵죠? XYZ Steps per millimeter 메뉴가 있는데 이건 헤드가 1mm 움직일 때 스태핑 모터가 몇 스텝을 움직일 것인가를 조절하는 메뉴예요. 자세히 보시면 XY축은 벨트로 구동되기 때문에 수치가 가고 Z축은 나사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르고 또 익스트루더도 모터에 기어가 직접 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치가 XY랑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만약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스텝스 퍼 밀리미터 메뉴를 건드리시게 될 거예요. 드디어 모션 메뉴도 끝났어요. 이제 다시 상위 메뉴로 돌아가서 컨트롤 메뉴 중 남아있는 메뉴를 계속 살펴볼게요. 스토어 메모리는 말 그대로 메모리를 저장한다는 건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 지금의 현재 펌웨어를 백업해 놓는 용도겠네요. 그 아래 로드 메모리는 거꾸로 펌웨어를 불러오는 거니까 업데이트할 펌웨어를 엔더3로 이식할 때 또는 업데이트된 펌웨어 이상이 있을 때 백업해 놓은 펌웨어를 엔더3에 탑재해 주는 메뉴겠네요. 마지막으로 리스토어 페일세이프 메뉴는 안전장치 복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세팅 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메뉴예요. 컨트롤 메뉴에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세팅 값이 꼬여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리셋해 주는 겁니다. 이걸로 컨트롤 메뉴도 끝났고요. 이제 다시 상위 메뉴로 돌아가서 Print from SD, 이건 출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라 다 아실 거예요. 리프레쉬는 엔더3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할 경우 엔더3가 새로 끼운 메모리 카드를 인식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새로 끼운 메모리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초기화 시켜주는 메뉴랍니다. 체인지 SD 카드도 리플래시랑 비슷한데 메모리 카드를 교체한 후에 눌러주면 역시 새로 끼운 메모리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으로 엔더3에 있는 모든 옵션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만약 엔더3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초보님이시라면 프리페어 메뉴까지는 마음 놓고 건드리셔도 돼요. 하지만 컨트롤 메뉴는 가능하면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건드리셨다면 리스토어 페일세이프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설명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부분을 찾으시거나 보완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와 다른 엔더3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출력하다가 좌절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모노아이 TV